대학이 인생에 필요할까요? 희망 진로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대학 진학이라는 게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학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집안에 돈이 많다면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이 궁금해 출연자 편의 용입니다. 네, 저는 마도 청소년 수련관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현재 멘토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청소년 수련관 진로지원단 앞뒤 활동을 하고 있는 피카츄. 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 관련 질문과 고민을 받아볼 건데요. 이제 친구들처럼 이렇게 친근감 있게 반말 모드로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생기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의 남녀들이 수업, 동아리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남친, 여친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생기기는 하지. 아무래도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대학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연애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생각이 달라. 대학에 간다고 생기지는 않아. 진리에 될 놈들, 될 사람은 되고, 대학 가서 연애할 사람은 연애를 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 물론 연애의 기회가 높아지기는 하지. 중고등학교보다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 대신 인기가 많은 전공이나 교양 과목은 티켓팅 수준으로 경쟁률이 너무 높아. 그래도 다양한 과목이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 들어야 하는 그런 필수 강의가 아니라면 나도 무엇을 듣든 딱히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공과대학, 특히 이제 공학교육인증제도라는 ABI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교양을 포함한 대다수의 강의가 강제 혹은 반강제로 구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계절 학기를 활용하거나 초과 학기를 다녀야 한다는 것 정도만 유의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전공마다 달라. 내가 간호학과는 아니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표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 내 전공인 체육교육도 간호학과만큼 시간표가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듣기 싫은 수업도 졸업하려면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여대 기준으로 말해줄게. 학점 4.5점 만점 기준으로 4.0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해. 물론 고등학생 때처럼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4.2, 4.3 학점 받았을 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최대한 당일에 복습을 했고 문과대, 사과대 가서 시험 기간이 되면 잠도 별로 안 자고 단기 공부로 벼락치기 형태로 승부를 보긴 했어. 미래를 생각하면 공부 많이 해야 돼.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와는 결이 다른 공부인 것 같아. 정해진 과목도 없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 공부는 지도가 주어지고 보물을 찾는 느낌이라면 대학 공부는 뭔가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공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던 간호대학처럼 시간표가 대부분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있어. 친구들끼리도 엄청나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학점도 짜게 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학점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불리한 건 사실이야. 내가 면접관이더라도 학점이 심하게 낮은 사람은 뽑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낮은 학점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경력,
대외 활동 등이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보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낮은 정도면은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4.3 만점 기준으로 나는 얘기를 해줄게.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교양과 전공 학점을 합한 이제 평균 평점이라고 해, 요거를. 근데 이게 3.0이 넘지 못하면은 이제 다소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계열에 따라서 특히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진학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면 습관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학점이 낮진 않을 거야. 그래도 나중에 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3.5 이상은 받는 게 좋다고 들었어. 여기서 물론 대학원의 길을 걸으려면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학점은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나처럼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승부를 봐. 우선 지방 거점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거리보다는 성적순을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성적에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해. 공립대의 경우는 사립대보다 수용률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비교적 쾌적한 2인 1실인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해. 하지만 이제 굳이 추천하지는 않아. 왜냐면 청소 관련으로나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정말 많이 싸울 수도 있거든. 물론 나는 이제 2인 1실에다가 다양한 성향의 연령대인 룸메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기는 했었어. 나는 기숙사 경험은 없지만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알던 친구랑 같이 방을 쓸 수도 있고 학년 상관없이 랜덤 배정인 경우도 있더라. 근데 랜덤 배정이 더 흔한 것 같아.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역시 학교 기숙사니까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는 장점이 있고 석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내가 교환학생으로 갈 독일 아샤펜부르크 대학교는 1인실이 기본이라서 요리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럽 학교는 1인실이 많아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 점은 많이 수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기숙사 경험은 없지만 우리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2인실, 4인실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다면 룸메이트 신청도 가능해. 다른 학년, 다른 나이의 학생들과 당연히 같은 방 쓸 수도 있겠지.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타 대학 체육교육과는 배구, 미식축구 대회를 위해 여름방학 3주간 합숙을 진행하기도 하더라고. 네, 이번엔 입시 관련 고민도 들어왔어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1 처음 보는 1학기 성적이 너무 충격이에요. 6, 7등급이고 성적은 50점대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대도 못 간다고 학원비가 아깝다며 학원을 그렇게 끊으라고 하시네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공부 방법은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제가 꿈꾸던 선생님의 꿈이 벌써 좌절되는 것 같아요. 수시는 이미 안 될 것 같고 벌써 정시로 틀자니 재수생들과 겨뤄야 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가 비중이 커져서 적어도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수시, 정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위주로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봐. 왜냐하면 정시는 1년에 단 한 번만 보잖아.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 만약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공부 방법을 유튜브나 공부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런 게 있구나. 저거 몰랐어. 신기하네. 그런 다음 효율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보자. 내신은 열심히 하는 만큼 오를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학원인지 잘 생각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땐 적응하느라 성적 잘 못 받았어. 파이팅! 파이팅. 그랬구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재학 중인 친구라면 이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한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 학원을 좀 끊으라고 이렇게 단칼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좀 취약한지를 알아야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학원만 믿어서는 약점을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아직 1학년인데 벌써부터 재수생 끼워두고 수능 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수생 고사하고 현역부터 제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막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었어.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뭔가 꿈이 좌절되는 것 같다, 두렵다, 뭐 이런 등의 부정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를 보면 약간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도 절대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학습 관련 마인드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우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공부할 때 좀 부정적인 그런 뭔가 나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뇌에 각인된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려 하기 때문임을 상기하는 그런 연습들도 병행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실력 잘 갈고 닦아서 부디 이런저런 것들에 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런 고목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게. 화이팅!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말해줘 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야. 나도 고민의 학생처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부끄럽지만 6등급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학원비 아까운 것도 사실이야. 지방대는 갈 수 있겠지만 이 사연의 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과연 누가 만족을 할까? 하지만 학생이 아직 고1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고 선생님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일단은 마인드부터 바꾸는 게 좋아 보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몰라서 답답해요. 뭐 재수생과 겨뤄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학생이 결과를 못 낸 거고 엎질러진 물이야. 모른다면 멘토링, 뭐 수험생 카페 정보, 아니면 노베이스 공부 방법 등을 찾아보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 그리고 두렵다는 감정은 너무 이른 시기에 느낀 감정이야. 아직 공부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다 하고 있는 공부고 너무 대단한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거라면 묵묵하게 지금 할 일부터 해치우고 학생의 두려움도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다음 사연은 피카츄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저는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서 경제책도 많이 읽어봤고 대학 멘토링도 경제학과로 들었고 마두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내가 만드는 투자의 비결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경제학과에 갈 걸 대비해서 경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제 공부를 위한 과목은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제 관련 과목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군요. 일단은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제 관련해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미적분을 꼽고 싶어요. 이제 친구들 경제 관련 전공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관련 교과목을 듣는 그런 친구들은 다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학을 정말 잘해야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조별 과제가 아무래도 적지 않은 학과이다 보니까 조원들 간의 원만한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관련 활동을 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거에 좀 도전해봐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비단 대학 생활이나 뭔가 진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서
이렇게 좀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동의를 해. 우선 나는 선택 과목에 경제가 있다면 무조건 경제를 선택하고 성적을 최대한 잘 받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해보는 것도 나중에 학교 생활기록부 채울 때나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혹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제 관련 대회나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기. 여기서 포인트는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인지했으면 좋겠어. 와,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생각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말을 해줬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일단 나는 주변에 나름 경제학과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와 정말 다르다고 해. 뭐 우리 사연의 학생이 투자, 시장 흐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경제학과를 가면은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해. 문과 내에서 수학을 가장 많이 하는 학과가 경제학과야. 맞아. 학생이 이과인지 문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본 베이스 정도만 공부를 잘 한다면은 뭐 경제학과에 가서 경제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맞아. 화이팅. 화이팅! 경제학과 갈 수 있을 거야! 맞아. 어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어요. 벌써 끝났어요? 네, 그렇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이제 경험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피카츄님 참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면을 쓰고 촬영한 건 처음이라서 재밌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교환학생에 가서 촬영날이 많이 앞당겨졌는데 시간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제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진로 멘토링 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요즘 친구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에게 본인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본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느껴져서 더 열심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제 답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평소 고민 상담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준비 자체는 저도 크게 막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만큼 약간의 긴장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도 조금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행했던 분들과 또 좋은 추억 이렇게 많이 만들고 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무사히 촬영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명님, 피카츄님, 뚱이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출연에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지? 우와. 뭘까요? 뜯어봐도 돼요. 아, 정말요? 이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인가? 우와, 신기하다. 과연 누가 되었을지. 신기하네요. 아무튼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우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걸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나 관련 고민, 영상 시청 소감 등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4명까지 3,000원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0월에 만나요. 안녕!
수험생 여러분 많이 힘들죠? 우리 9월 모의고사도 좀밖에 안 남았고 수능도 좀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달리시고 잘 먹고 잘 자고 파이팅 하길 바라면서 수능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여러분, 이제 곧 9월인데 수능이 11월이죠? 얼마 안 남은 만큼 지금 완전히 뭐라 하지? 지금 완전 열심히 달리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1월에 공부 안 했다? 괜찮아요. 3월에 공부 안 했다? 괜찮아요. 지금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달려봅시다. 화이팅! 지금이 사실은 제일 불안할 때이기는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9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기초도 막바지에 도달한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제 유형 문제나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얼만큼 잘 돼 있는지 얼만큼 안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연습을 나를 믿고 그런 식으로 좀 집중해 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한 댓글 문화를 위해 악플보다는 선플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